미국의 정치 상황이 우리 현실에 그 어느 때보다 직접적으로 실질적인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저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지? 누가 뭐라고 하는 거야? 보통은 몰라도 돼요, 우린. 보통은 대통령이 장관들이 잘 알아서 조치하고 정상회담 할 때는 알면 되는데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 저렇게 가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현실에 깊숙이 들어와 가지고 일단 이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건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3,500억 달러, 네. 750조가 넘는 돈. 이걸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은 미국이 원하는 곳에 즉시 현금으로 쏴라. 그리고 중간에 이익이 나면 반반. 네. 끝나면 이 90%를 미국이 가져가겠다. 그리고 지분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이윤도 미국 거, 사업도 미국 거가 되는 거죠. 돈은 우리가 다 냈는데. 이런 거래는 없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도. 이거는 전쟁 패전국의 강화 조약으로 들이댈 거지. 서로 무역을 하는 상대한테 이게 뭐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일본은 그런데 도장을 찍었잖아요. 왜 그랬을까? 참 이해가 안 갔는데 나중에 나온 이야기가 러튼릭 재무장관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사인만 해라. 실제로는 다 그대로 안 해도 된다. 는 식으로 협상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일본이 그래서 당했다고 보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 때 이면 합의하지 않는다 말을 했잖아요. 그 영상 있으면 잠깐 봅시다. 분명한 것은 저는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그럼 미국이 이면 합의를 요구했다는 얘기인데 궁금했었는데 이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는 사인 안 하겠다는 거고 아주 올바른 결정이죠. 어떻게 믿어요 그거를. 그리고 일본이 사인했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 국민들은 협상 내용을 몰랐어요. 지금 말하고 있는. 네. 그래서 트럼프가 자꾸 말을 바꾸니까 왜 문서에 사인 안 했냐고. 일본도 처음에 여기 사인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론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처럼 공개하고 국민들과 함께 싸웠어야 하는 건데 그걸 못한 거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이거 이렇게 사인 못합니다. 근데 트럼프는 이렇게 때리고 있는 관세를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연방법원에서 이거는 위헌이다라고 판정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난 8월 29일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는 위헌이라고 결론냈습니다. 왜 위헌이라고 하냐면 미국에서 세금은 의회가 정하는 거예요. 관세 세금 아닙니까? 일종의. 그래서 대통령이 입법부 권한을 침해했네? 라고 연방법원이 판정을 했고 이제 아직 방송을 늦게까지 했더니 발음이 해도 보통 되는 게 아니네. 중간중간에 정신 차려 기모 좀 외쳐주세요. 연방 대법원만 남았는데 그런데 일본은 사인을 했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연방 대법원이 위헌 판정을 해도 그 돈을 계속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미국이 관세를 무기로 흔들어서 내게 된 거긴 하지만 네. 투자금 약정이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이 관세는 이제 위헌이에요 하고 다 사라져도 그 돈을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터무니없는 조건에는 사인을 해서는 안 된다. 터무니없어서이기도 하지만 트럼프 관세 자체가 위헌이 될 수도 있거든요. 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1년 버티면 그 관세가 다 사라질 수도 있다. 차라리 700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돈을 그 관세로 네. 피해를 입는 국내 기업 지원하는 게 낫지 않나? 미국이 여기 하라고 하면 여기 하고 저기 하라면 저기 하고 그렇게 한 회사 지분 또는 이익을 다 뺏길 거면 뭐하러 그렇게 해요. 자, 근데 이건 이제 이 조건을 알아야 국민들이 같이 싸워주지.
근데 트럼프는 그러면 무슨 자신감으로 위헌이 분명한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냐? 그 근거가 국가 비상경제권 법인가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처했어요. 뭐 전쟁이 났다거나 네. 해외에서 막 전쟁이 나가지고 공급원이 끊겼다거나 그러면 대통령이 의회 승인 기다릴 틈이 없으니까 대통령 권한을 바로 행사하는 건데 트럼프는 지금 그런 국가 비상 상황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기름 수입되는 루트가 테러로 끊긴다든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의회 상황은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의회가 야당이 여소야대일 수도 있잖아요. 그때 네. 상황이. 그러면 결정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비상사태에 대응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만들어 둔 건데 근데 트럼프는 지금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은.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은 트럼프가 며칠 전에 그 워싱턴 DC에서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겠다고 으름장 놓은 적 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이 이민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워싱턴 DC가 이제 연방의 수도잖아요. 게다가 민주당 성향이 7, 80% 되는 곳이에요. 항상 민주당이 이기는 곳인데 그래서 마가 세력이 꼭 장악하고 싶어하는 도시거든요.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윤석열이 부정선거 핑계로 계엄 선포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민자 단속을 핑계로 비상사태라는 게 계엄이에요. 계엄 선포하려는 윽박지름인데 할 수도 있다는. 그럼 이게 또 어떤 효과도 있냐면 관세 행정명령도 사후에 정당화되는 거예요. 오, 비상사태 맞네. 그것도 연결이 되고 미국 극우들이 그리는 그림은 그렇게 워싱턴 DC 수도를 마가가 차지하고 나머지 민주당 도시들도 장악해 가려는 플랜이 아니냐 그런 분석이 미국에서 있어요. 미국에서 의심들 합니다. 그렇게 트럼프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 이거는 이제 트럼프의 욕심, 자기 아들 딸을 대통령 시키려는 케네디 집안처럼 그런 욕심 플러스 극우가 트럼프 이후에도 계속 집권하고 싶겠죠? 이번에 맛을 봤잖아요. 그래서 마가 차원에서의 또 기획이 있어요. 자기들 표현으로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려면 김어준 정신 차려 좀 해주세요. 김어준 정신 차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려면 트럼프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앞으로 20년 동안 자기들이 집권해야 된다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마가의 전 세계 수출입니다. 이걸 처음 주장한 사람은 트럼프 1기 때 전략가 배넌이란 사람이 네. 유럽에 가가지고 자기가 유럽 극우들을 지원한다고 자기가 전략가니까 벨기에 가가지고 네. 그런 활동을 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지금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의 극우가 지지율이 지금 1위입니다.